안녕하세요, 연디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사기는 뭔가 좀 아깝고 잘 안 쓸 것 같지만 사고 싶은 물건을 리뷰하는 대신 사본 컨텐츠입니다. 오늘의 아이템은 이거 제가 진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역시 구매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코닥 미니샷 3 레트로입니다. 제가 또 이런 카메라나 사진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제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좀 구매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진 인화를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이 인스턴트 카메라 기능과 사진 인화 기능 둘 다 있는 제품인데, 어차피 핸드폰 카메라 있고 미러리스 있고 이걸로 사진을 찍을 일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에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는 사진 인화기만 있는 거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약간 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찾아봤는데 인스턴트 카메라 기능과 사진 인화 기능 둘 다 있는 제품을 찾게 돼서 이거는 좀 매력을 느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테크, 디지털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아날로그 감성도 정말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즉석 카메라로 찍은 그 사진의 느낌, 감성, 이게 대박이죠. 디지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감성적인 그 느낌, 빨리 까보고 싶으니까 언박싱부터 바로 해볼까요? 자, 이제 빨리 까볼게요. 우와우, 내용물이 많이 알차네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카트리지, 인스탁스 카트리지가 있고요. 이게 번들이라서 두 개가 와요. 60ml, 그리고 미니샷 3 디바이스,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무게가 생각보다 좀 무겁네요. 가벼울 줄 알았는데 안에 뭐가 많이 들은 건지. 오, 이야, 이게 실물이 생각보다 크네. 자, 이렇게 본체가 따로 있고요, 유저 가이드, 그리고 충전기, 충전은 5핀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트랩. 생각보다 내용물은 별거 없네요. 근데 이쁘다. 이게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의 감성을 약간 살려주면서도 트렌디함을 살린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겉에 보시면은 약간 가죽같이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마감 처리를 했고, 그리고 솔직히 노란색과 블랙 이 조합은 못 참죠. 자, 일단 한번 전원을 살짝 켜볼게요. 위쪽에 번원 버튼이 있고 누르면은 그냥 바로 켜지네요. 인스턴트. 오, 방금 소리 들었어요? 전원은 꾹 누르면은 꺼집니다. 네, 이거는 셔터 누르는 것 같고, 이쪽에 충전, 그리고 리셋 버튼. 이것도 아날로그 감성이죠. 리셋. 이쑤시개로 가져가지고 이렇게 딱 찔러주면은 리셋되는. 메뉴 한국어로 일단 먼저 세팅을 해줄게요. 한국어로 세팅을 하고, 필터, 스케치. 이렇게 다양한 필터를 또 넣을 수가 있네요. 플래시 꺼짐, 그리고 셀프 타이머. 셀프 타이머도 있네. 이게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네요. 그리고 뷰파인더도 메뉴가 복잡하지 않게 그냥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을 보시면은 이쪽에 카트리지를 넣는 곳이 따로 있어요. 이 코닥 미니샷 3 레트로는 이렇게 카트리지를 이용한 방식으로 인화를 하는데, 자, 이렇게 떼면은 이런 식으로 필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기로는 이쪽에 한 10매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착해서 다 사용하면은 버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필름을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카트리지만 바꿔 끼우면 된다는 이점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쓰레기 배출이라는 약간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동그라미 이 부분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작으면은 약간 뭐랄까 조금 밋밋했을 것 같은데, 이게 크다 보니까 또 동글동글한 맛이 있어서 귀엽네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미니샷 2 버전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익히 알듯이 약간 세로가 좀 더 긴 그 필름의 형태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기고요. 제가 산 이 미니샷 3는 정사각형 필름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인데, 요새는 인스타그램도 있다 보니까 1:1 사진 비율을 정말 많이 찍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1:1로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런 사진들이 많은데, 이 비율이 좀 더 트렌디한 것 같아서 전 정사각형 비율로 선택을 했습니다. 컬러는 옐로우, 화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코닥은 역시 노랑과 블랙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화이트를 진짜 좋아하지만 옐로우와 이 블랙의 조합은 뭔가 세련미와 트렌디함을 같이 주는 그런 조합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자, 외관은 어느 정도 이제 살펴봤고, 이제 미니샷 3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먼저 즉석 카메라 기능부터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따로 촬영을 진행을 해봤어요. 좀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해봐야 이 기기가 어떤 점에서 이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약한 점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먼저 이제 실내 사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어느 정도 색감 표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키보드 가운데 하얀 부분이 좀 흐릿해요. 이게 손이 떨려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낀 것 같은 느낌의 뭐랄까 흐릿흐릿한 느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그늘진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어두운 데서 촬영하기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야외 사진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컬러풀한 배경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색감 표현 잘 되고, 그리고 뭐 명암 표현도 은근 잘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인스턴트 카메라는 빛이 확실히 받아주는 곳에서 촬영을 해야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색감이나 뭐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노이즈도 끼고 흐릿흐릿한 느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곧 감성이죠. 다음은 제가 역광 사진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역광 사진에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고 왔는데, 역시 역광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역광에서 촬영했을 때 그 그늘지고 막 꺼뭇꺼뭇한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은 좀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느낌을 일부러 찍으시려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선명한 사진을 좀 원하신다면은 역광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셀카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앞에 거울이 있거든요. 이쪽 보시면은 앞에 거울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셀카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인쇄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준비 중이라고 뜨고요. 네, 이렇게 생겼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사진 결과물만 놓고 본다면은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사실적으로 나온다 이거.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이게 손떨방이 없다 보니까 살짝 뭔가 흔들리는 약간 잔상 같은 게 조금 있기는 한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못 쓸 정도는 아니다. 정말 감성을 담아내고 싶으면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이랑 직접 연결을 해서 한번 사진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이랑 기기랑 연결하는 방식은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코닥 전용 앱이 있어서 이걸로 이제 촬영 전에 다양한 필터와 뭐 효과들을 적용해서 또 출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사용하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일단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먼저 들어가세요. 그 인스턴트 프린터가 아니라 포토 프린터로 앱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걸로 다운받으세요. 블루투스. 자, 연결되면은 이쪽에 삐삐 하면서 펌웨어 업데이트도 따로 있네. 이게 제가 아까 불편했던 것 중 하나인데 배터리 잔량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연결을 해야 보이네요. 제가 아까 즉석 카메라로 찍었던 사진하고 비슷한 구도의 사진을 가져와서 제가 프린트를 해볼 거예요.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누르면은 이거 움직이는 거 봐. 자, 일단은 이렇게 한 장을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거, 일단은 위에 게 즉석 카메라로 찍은 거고요. 아래 게 이제 인화한 건데, 그죠? 색감 차이가 훨씬 많이 나죠? 여기가 따뜻한 느낌이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차가운 느낌, 그쵸? 차가운 느낌이랑 따뜻한 느낌. 그리고 여기는 명암, 역광에서 잘 표현 안 되는 거. 요거는 뭐 어차피 휴대폰이 잡아주는 보정이다 보니까 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명도의 차이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색감, 노이즈, 그리고 뿌염, 그런 느낌만 빼면은 즉석 카메라로 찍는 것도 꿀리진 않아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나중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인화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 결과물을 좌우하는 인화 방식, 코닥 미니샷 3 레트로는 코닥만의 염료승화 4패스 방식을 이용해서 사진을 출력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4패스 방식이 먼저 옐로우를 인화지에 찍어내고, 다음 마젠타, 다음 시안, 마지막으로 라미네이팅, 이렇게 순서대로 인화지에 찍어내면서 4번 왔다 갔다 나오는 형태를 보고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100년 동안 지속되는 라미네이팅 코팅 처리와 방수와 직사광선으로 인한 변색 방지, 지문 방지까지 정말 사진 결과물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근데 4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인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약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조금 기다리기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저라면 좋은 사진의 퀄리티를 위해서 이 정도쯤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선정하면서 다른 두 개의 회사랑 이런 비슷한 제품이랑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진 인화기는 가성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필름 값이 지속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 필름 값도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비교해보니까 다른 두 회사랑 비교했을 때 코닥의 필름 값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C사의 필름 값은 장당 500원이 넘고요. I사의 제품은 가격이 약간 좀 많이 천차만별이라서 한 장당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코닥은 이게 필름 번들 패키지가 있는데 그거를 사면은 카트리지 해가지고 60매가 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장당 167원 꼴. 그리고 카트리지만 따로 사면은 미니샷 2는 미니샷 3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서 장당 300원, 그리고 미니샷 3는 장당 400원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1대1 비율이 필름이 더 비싼 이유가 조금 더 크기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코닥이 더 낫고 기기도 두 회사보다 코닥이 더 저렴한데 이 정도 사진 품질이면 굉장히 훌륭한 편에 속하죠. 그래서 저는 인화기를 사려는 분들께는 코닥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나는 가성비 필요 없다, 그냥 좋은 게 짱이다 하면은 I사의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코닥 미니샷 3 레트로를 사서 사진도 출력해보고 만져도 봤는데요. 이제 이 제품이 살만할지 평가를 한번 해봐야겠죠. 저는 일단 집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날로그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템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더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비 PD도 이거 써보더니 바로 자기도 사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이게 인화를 하다가 가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때문에 오류가 났는지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트리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느린 인화 속도, 그리고 내장 카메라에 손떨방이 없어서 사진 퀄리티가 조금 아쉽다는 그런 거랑, 그리고 셀카 자주 찍는 분들은 뷰파인더가 없기 때문에 이 거울만 보고 사진 찍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대부분은 이걸로 직접 사진을 찍기보다는 폰에 있는 사진을 인화하는 방식으로 또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점이라고 하면은 앞에 3개 정도가 되겠네요. 예전에도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필름 값이 좀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에 구매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코닥의 필름이면은 조금 저렴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근데 뭐 아무 때나 상시로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기념일 혹은 특별한 날 이런 거는 매년 항상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좀 활용을 하면은 정말 추억을 의미 있게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나중에 포토북 하나 사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들 이렇게 뭐 보관하고 뭐 꾸미고 막 이렇게 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지금 연말이고 또 연초에 막 행사 같은 거 많잖아요. 모임도 많고 파티도 많고.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또 이게 시기적으로 좀 얄궂게 터져버려가지고 좀 사실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여러분들도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진사범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궁금하신 부분이나 리뷰해줬으면 하는 컨텐츠는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